네, 다음 이제 5페이지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여기는 2, 3주기 바닥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인데 모든 전자의 주양자수의 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전자의 주양자수의 합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예를 들면 여기 EP에 뭐 2개가 채워져 있었다. 그러면은 주양자수가 바닥상태라고 했으니 지금 1인 애가 2개, 2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개, 2P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이런 식으로 2개. 이게 바로 전체 주양자수의 합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탄소의 주양자수 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봤더니 X에서 Y로 갈 때는 총 4개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갈 때는 5개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가능한 게 X에서 Y로 갈 때는 이제 주양자수가 2인 애가 2개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5가 증가한 애는 주양자수가 2인 애랑 3인 애가 한 번에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3인 애랑 2인 애가 증가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씩 빼보면 생각되지 않을까? 일단 3이 처음으로 뭔가 등장을 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Z의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을 확률이 되게 커요. 맞나? 3이 하나밖에 채워져 있는 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즉 나트륨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제해보면 되지. 그러면 3인 주양자수랑 2인 주양자수를 하나씩 제해준다는 것은 전자를 하나씩 빼면 돼. 이거 하나 빼주고 이거 하나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맞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F인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4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양자수가 2가 증가한 거라서 2개의 전자를 빼주면 얘가 바로 X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질소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돼.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다. 그러니까 홀수만큼 늘어나는 거는 3이 뭔가 증가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3이 몇 번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3주기 원소는 한 가지이다. Z만 3주기 원소죠. 그 다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Y가 X보다 크다 되어 있는데 Y랑 X는 둘 다 지금 EP에 전자가 3개 들어가 있는 형태죠. 여기서 F도 이렇게 전자가 2개 채워진 거기 때문에 실제 오비탈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모든 전자의 방위양자수의 합은 Z가 X의 2배이다. Z가 X의 2배. 방위양자수를 묻고 있는데 우리가 방위양자수 L 값을 보면은 S오비탈은 제로고 P오비탈만 하나란 말이야. 근데 그래서 S에는 얼마만큼 들어가더라도 다 0을 의미하기 때문에 P오비탈만 비교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Z의 경우에 나트륨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채워져 있는 형태겠네요. 즉 L이 1이 내가 몇 개 있다? 6개. 그러니까 즉 6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고 X는 N인데 N은 아까 이게 전자가 3개 들어있는 형태였죠. 전자가 3개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L 값이 1인 애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3이다. 그래서 Z가 X의 2배이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두 번째, 이거는 수소 원자의 오비탈에 대한 자료다. N은 주양자수고 L은 방위양자수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나의 모양은 구형이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n-l 값에 대한 값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n-l 값을 여기에 대해서 다 학생이 적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해보면은 n-l 값이 S는 2-0잖아. 2-0가 되고 이 B는 2-1이 되고 얘는 3-0이 되고 얘는 3-1이 될 거예요. 실제로 2, 1, 3, 2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n-l을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해보면 3s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2의 값을 가지는 2s랑 3p 그 다음 마지막으로 2p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나의 모양이 구형이다 라고 제시가 되었으니까 이 중에서 나가 될 수 있는 애는 ES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함정 잘 봐야 되는 게 수소 원자의 오비탈이다. 수소 양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 양자수가 동등하면은 에너지 준위가 같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면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나랑 가가 같은 준위를 가질 거고요. 에너지 주양자수가 다른 다가 제일 높은 준위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세 번째,
2,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이다. Y에서 Z의 홀 전자수의 합은 6이다. 되어 있고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랑 P 오비탈 수의 비를 묻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홀 전자수의 수의 합이 6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건 생각을 일단 잘 해봐야 돼. 2주기에서 일단 3주기라 했기 때문에 오비탈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2주기에서 3주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이 바로 여기부터죠. 사실 1S는 뭐 1주기니까 빼고 무조건 채워지게 될 거라서 일단은 그림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2P까지 들어가게 되는 게 2주기가 되고 3P까지 들어가는 게 3주기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은 오비탈이 2대1의 비율, S와 P가 2대1을 가지는 경우를 한번 볼게. 2대1의 비율을 가지게 되려면은 일단 여기에는 ES는 다 채워져야 되고 그 다음 2P에 하나가 채워져야만 이렇게 2대1의 비율을 가질 수 있지 않아? 이렇게 해서 다 채워졌을 때 가능한 애가 누구 있니? 그래서 수헬, 리베, 붕소밖에 없겠죠. 그래서 X는 아마 붕소가 될 거예요. 가능한 애가 얘는 붕소밖에 없어. 그 다음 S 오비탈 수랑 P 오비탈 수가 1대1을 가진 애도 한번 볼게. 일단 1대1을 가지려면은 S가 2개가 지금 이미 채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도 한번 2개가 채워진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P가 가능한 애가 이렇게 들어간 애가 되겠네. 이렇게 하면 1대1이 되죠. 이게 누구야? 얘가 탄소지. 탄소가 가능할 거고 또 누가 될까? 일단 S가 2대2인데 뭐 S랑 P랑 3대3의 비율도 되지 않을까? 일단 3대3의 비율이 되려면 여기 다 채워져야 될 거야. 여긴 다 채워지고 3S에도 이렇게 전자가 하나 채워진 형태가 되어야만 이제 S랑 P가 3대3이 되지 않을까? S가 이렇게 들어가고 P가 하나, 둘, 셋, 3대3이니까 1대1이 될 거예요. 그래서 3S의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애인 나트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누가 될 수 있을까? 하나 더 채워도 상관없죠? 얘도 될 거예요. 1대1이 된다는 거는. 그래서 나트륨이랑 마그네슘까지 가능하다. 탄소, 나트륨, 마그네슘이 이렇게 후보에 올라갑니다. Y 후보에. 마지막으로 오비탈 S랑 P가 1대2인 애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1대2가 된다는 거는 S보다 이제 P가 좀 더 많은 상황이 되어야겠죠. 1대2가 된다는 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적어도 얘가 이미 이제 ES까지만 채워진 게 이 두 개이기 때문에 S가 채워진 게 두 개이기 때문에 P가 4개 이상은 돼야 돼요. 4개 이상. 그 4개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이 P에 있는 3개는 이미 다 쓰게 되고 그 다음에 3S 다음에 3P가 나오기 때문에 이까지 채워지게 되면은 이미 S가 3개를 넘어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S의 시작점이 이제부터는 3대6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대6으로 간다면 얘가 적어도 일단 여기 다 채워져 있는 형태까지는 돼야겠지. 그래야 여기 S가 3개, P가 이렇게 6개인 상황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P에 3개 채워진 애가 바로 일단 이 P가 될 거고요. P부터 그 뒤로 전자가 다 채워진 형태는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P랑 염소, 아르곤, 미랑 염화 이 4가지가 모두 다 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후보는 다 추려놨습니다. 근데 X에서 Z의 홀전자수의 합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홀전자수를 한번 세봐야 되는데 홀전자수는 솔직히 말해 암기를 좀 해야 돼. 그냥 같은 주기에 있는 족끼리는 홀전자수가 동일하니까 이거는 꼭 암기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미리 좀 알려주면 아니다 여기 써보자. 홀전자수는 한번 이렇게 암기를 해봐. 이게 실제 그림을 그때 우리 같이 채워나가면서 바닥 상태부터 채워나가면서 했던 그림을 보면서 이해가 잘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 있습니다. 이게 홀전자수를 쌤이 그냥 그린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2주기고 얘는 3주기야. 2주기고 3주기인데 이 홀전자수가 같은 족끼리는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10, 1, 2, 3, 2, 1, 0 이것만 외워놓으면은 웬만한 거에 다 적용이 된단 말이야. 이걸 보고 한번 적어보자고. 붕소는 홀전자수가 이렇게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탄소는 2, 나트륨은 1, 얘는 0, P는 3, E는 2, 그 다음에 염소는 1, 얘는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서 조합을 통해
6이 되게끔 찾아야 돼. 근데 붕소는 무조건 1로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 외에 그러면 2개 더했을 때 5가 되는 조합을 찾아야겠죠. 2개 중에 5가 되는 조합은 딱 봐도 탄소랑 인밖에 없네요. 그래서 얘네 둘이가 이렇게 Y랑 Z로 확정이 됩니다. 이 중에 2주기 원소는 X랑 Y밖에 없겠네. X랑 Y가 될 거고, 원자과 분자수 X가 붕소였고 얘가 탄소였기 때문에 얘는 3, 얘는 4 이렇게 돼서 틀렸고, 홀전자수 Z는 아까 P였죠. 인이었기 때문에 홀전자수 얘는 3, Y는 탄소였기 때문에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P, X에서 Y의 원자 번호는 각각 8에서부터 15번이다. 그러니까 탄소부터 인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봤더니 X가 A고 그 다음에 S랑 P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비율이 1이래. 이 S분의 P 또는 P 또는 S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좀 규칙적으로 많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약간 이렇게 비율이 1대1, 둘 다 1대1의 비율을 좀 가진 애들이나, 아니면 뭐 2분의 3을 가진 애들이나 뭐 3분의 2의 비율을 가진 애들이 몇몇 개가 있거든. 그런 애들을 조금 암기를 하는 게 가장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한번 처음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리튬부터 아르곤까지 이렇게 S랑 P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싹싹 정리를 해봤어. 근데 이게 이걸 암기 자체를 해야 돼 싶긴 한데 규칙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S, ES, EP, 3S, 3를 쳐보면 일단 리튬이랑 베릴륨까지는 사실 1s, 2s의 전자가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P에는 전자가 아예 채워지지가 않아요. 맞지? 그래서 S오비탈에 3개, 그다음에 베릴륨까지는 4개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이 이후에는 이때부터는 이제 EP에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EP에 들어간 애들은 이제 S오비탈의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 4개를 이렇게 유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누가 점점 올라가지? 그렇지. 하나씩 이렇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죠. P오비탈이. 그럼 그 다음에 EP가 다 채워졌어. 그럼 이제 3s에 들어갈 차례인데 3s에는 S오비탈의 증가가 일어나게 된 거기 때문에 P오비탈은 6으로 변화가 없지만 S오비탈이 2개가 이렇게 척척 들어가게 되겠죠. 5, 6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3P에다가 전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S오비탈에는 변화가 없고 이제 P오비탈에만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성을 통해서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예시가 뭐냐면 1대1의 비율을 좀 가지는 산소. 산소가 1대1이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애들도 1대1의 비율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1대2의 비율을 가진 애들, 2분의 3의 비율을 가진 애들. 보통 이렇게 뭐 1대2, 뭐 2대3, 뭐 얘도 2대3, 얘도 1대2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약분이 안 되는 애들은 나올 확률이 되게 적거든. 3분의 5까지도 나온 적은 있는 것 같긴 해. 뭐 이 정도도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이런 애들은 조금 기억을 해놓는 게 문제를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다. 그래서 볼게. 일단은 봤더니 S오비탈이랑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이제 1인 애를 찾아보라고 했잖아. 그럼 아까 1의 비율을 가진 애가 특징적으로 보면은 그치? 여기 있는 산소가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마그네슘도 6으로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랑 마그네슘이 후보로 올라갔는데, 만약에 산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산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산소는 아까 4개였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개고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4개일 거야. 그럼 이 A라는 값이 4가 된다는 건데, 그럼 A가 4다 가정을 하면은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인 애를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인 애가 누구니? 산소가 되네? 방금 X가 산소였는데 Y도 산소가 될 수가 있나?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로 올린 애가 마그네슘도 있었잖아. 그 마그네슘을 봤더니 마그네슘은 보기에 6이더라. 6개가 있었기 때문에 6개를 가지고 올 거예요. 6개를 가지고 오면은 그럼 A들은 다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A가 P오비탈에 들어있는 애가 6, S오비탈에 들어있는 애가 6.
가능한 애들에 대해서 쌤이 찾아봤더니 피오비탈에 들어있는 애가 6인 애가 네온이랑 나트륨, 마그네슘이 가능하네요. 그다음 피오비탈에 S오비탈이 6이 들어간 애들은 마그네슘은 방금 했으니까 안 되고 알루미늄, 규소, 인까지가 가능하겠네. 8번부터 15번이라 했으니까 알루미늄, 규소, 피. 이거 마그네슘도 빼야 되지. 마그네슘 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보를 추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에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얘네 둘이가 동등하대. 동등하대. B라는 값으로 동등하대. 그럼 동등하게 되는 비율을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방금 네온이랑 나트륨을 봤더니 네온이 S오비탈분의 P오비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4분의 6이 되겠네. 4분의 6이라서 2분의 3의 비율을 뭔가 가지고 있어, 네온이. 그 다음에 또 뭔가 2분의 3을 비율을 가지게 된 애가 P가 있겠네. P가 6분의 9라서 2분의 3의 비율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애가 네온이랑 인이더라. 그래서 여기는 네온, 인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B는 2분의 3이 맞고 Y랑 Z는 같은 주기 원소다. 네온이랑 P는 2주기, 3주기로 다르죠. 그 다음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는 Z가 X의 2배이다 되어 있는데 Z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니? Z가 인이었잖아. 인은 3P에 여기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P오비탈은 몇 개가 채워지더라? 6개가 채워지죠. X는 마그네슘이었지. 마그네슘은 전자 어디까지 채워져? 여기까지 채워지지. 마그네슘 여기까지 채워지니까 P오비탈에는 3개만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2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그림은 수소 원자의 오비탈 가에서 라까지에 대한 자료다. N, L, M, L은 주양자수, 방향자수, 자기양자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림이 표가 나오면 바로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가로축이 n 플러스 l 값이기 때문에 가능한 n 플러스 l 값을 선생님은 다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1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0, n 플러스 l이 1 플러스 0만 가능하지.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에는 2 플러스 0만 가능할 거고 3에는 2 플러스 1 또는 3 플러스 0이 가능하고 4에는 3 플러스 1, 4 플러스 0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해당하는 오비탈이 얘는 1s, 얘는 2p, 여기는 2p, 여기는 3s, 3p, 4d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n-l을 직접 한번 해보면 되지. 그래서 얘네 둘이는 확정적으로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해당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도 1-0, 1-0이죠. 2-0이죠. 그 다음에 3P에서는 가능한 애가 누가 있나 봤더니 이제 L 값이 무조건 얘는 L 값이 1이죠. 얘는가 L 값이 1이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뭔가 0이 되어야만 가능하겠네. 근데 S를 가진 애들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L-ML 값이 L 값이 무조건 제로니까 0-0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가능한 애가 2P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P는 마이너스 1, 0, 1만 가능하지만 그 중에 이제 ML 값이 제로를 갖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2PZ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L-ML 값이 1인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P 값을 가진 애가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겠지. 대신 P 중에서도 이렇게 ML이 제로 값을 가진 애, 즉 1-0을 가진 애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도 S는 무조건 0-0이라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가의 모양은 구형이다. 가가 지금 1s이기 때문에 가 구형이 맞고요. 그다음에 자기양자수 ML은 다랑 라랑 다르다. 다랑 라랑 어때? 둘 다 ML이 제로죠? 얘는 틀렸고 에너지 준위는 다가 나보다 크다 돼 있는데 얘도 수소 원자의 오비탈이에요. 수소 원자의 오비탈은 같은 주양자수면은 부양자수가 달라도 에너지 준위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43번. 이게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건데 난이도가 좀 있죠. 재작년 수능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 상태의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바닥 상태 탄소 원자를 미리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게 1s, 2s, 2p를 나눠 볼 거예요. 그래서 1s, 2s, 2p인데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뭐를 냈냐면 일단 바닥 상태 탄소는 전자가 6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봤더니 오비탈이 가나 다 라래. 우리가 그럼 2P라고 했으면 보통 오비탈이 그냥 3개다라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굳이 가나 다라에서 오비탈을 4개로 구분 지었다는 것은 이 P에 대해서 뭔가 구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P 각각을 X, PY, PZ에 대해서 PX, PY를 썼다라고 한다면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다른 오비탈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거는 같이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시하는 게 n-l, l-ml 그 다음에 이러한 값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 한번 이제 1x, 2s, 2px, 2py, 2pz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 일단은 n-l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1s는 1-0이죠. 1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n-l 이건 1이 되죠. 1-0이기 때문에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0가 되겠죠. 그 다음에 2px, 2py, 2pz는 모두 2-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동등하게 이렇게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1인데 두드러지게 다른 애가 혼자 얘죠. 얘가 혼자 다르지. ES만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ES가 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가구나. 나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나머지들 중에 뭔가 가능할 거야. 그럼 이제부터 그 다음 단서부터는 이 가는 제외를 하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L-ml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L-ml 값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S의 경우에는 모두 다 0 빼기 0이 되기 때문에 다 S를 가진 애들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를 가진 애들은 지금 L 값이 1이죠. 그래서 1-1이 될 수도 있고 P라고 하는 애들은 L 값이 1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ML 값이 -L부터 플러스 L까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EPX를 그냥 1이라고 하고 EPY를 그냥 -1이라고 하고 얘는 그냥 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럼 0, 2,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가 제일 큰 값을 가지고 나랑 라가 같은 값을 가진다고 돼 있어. 그럼 일단 그 중에서 또 가를 제외하고 제일 큰 값을 가진 애를 한번 보면 큰 값을 가진 애가 EPY나 EPZ가 되겠네요. EPY나 EPZ. EPY나 EPZ가 지금 2랑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얘네가 뭔가 더 큰 값을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랑 라라고 하는 애들은 이 중에서 0의 값을 가지는 얘네들이 나랑 라가 될 확률이 커 보이네요. 나랑 라. 1S나 EPX가 아마 나랑 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n분의 이제 L 더하기 L 더하기 ML 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값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얘는 1, 1, 2, 1, 2분의 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면 일단은 이제 지금 같은 값을 가진 애들이 나랑 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같은 값을 가진 애들이 얘네 셋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위에 겹치는 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겹치는 애가 나랑 1S 그 다음에
1s 그 다음에 EPY 1s 또는 EPY가 되겠네. 1s 또는 EPY가 되는데 이 위에서 겹치는 애가 1s랑 겹치게 되네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애가 1s라는 것을 여기서 일단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 그 외에 있었던 라라는 애가 EPX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게 됐네요. 그럼 라가 EPX이기 때문에 다는 그대로 EPY를 가지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다가 EPY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같은 값을 이렇게 가진 애들을 계속 비교를 하게 되면서 좀 거르고 걸러내고 찾는 게 좀 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1S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1S가 맞죠? 나는 1S고 그 다음에 다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2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라고 하는 애 보면 EPY란 말이지. 아까 EP라고 하는 애들은 가끔 EP 뭐 X, EPY 또는 EPX에 이렇게 전자가 하나씩 들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개가 될 수가 없죠. 그 전자수는 하나고요. 에너지 준위는 라가 가보다 크다 되어 있는데 라는 EPX고 가는 ES네요. 얘는 이제 다전자 원자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큰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다. 다음 전자배치 규칙 한번 볼게요. 전자배치 규칙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싸움 원리. 전자가 차근차근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들어간다.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 네 가지 양자수는 모두 동등할 수 없고 한 오비탈에는 최대 2개 전자가 들어간다. 세 번째로는 훈트 규칙.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같은 EP 같은 데서는 홀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를 배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싸움 원리를 만족한다 라 되어 있는데, 지금 ES에 먼저 전자가 들어가고 EP에 들어가야 되는데 ES에 모두 채워지지가 않았죠. 이거는 싸움 원리를 만족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들뜬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경우는 어때? 이게 바닥 상태인가? 그치? EP의 경우에는 어떻게 채워지더라도 지금 다 같은 배치라고 했잖아. EP에 지금 ES까지 모두 잘 채워져 있고, 전자를 했을 때 뭐 이렇게 채워줘도 바닥 상태고, 또는 뭐 이렇게 채워줘도 바닥 상태고, 이렇게 지금 채워줘도 다 똑같은 에너지 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바닥 상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잘 채워져 있네요. 그래서 얘도 바닥 상태. 그래서 가는 틀렸고, 나는 훈트 규칙 만족한다. 이제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배치된 거 맞고, 그 다음에 다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맞죠? 다 만족을 하고 있으니. 다음 두 번째, 이제 표는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다. X에서 Z는 각각 리튬, 붕소, 산소이다 되어 있는데, 또 홀전자수분의 전자수를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각각의 홀전자수분의 전자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원자과 전자수. 그래서 일단은 1이 딱 나오는 리튬이 바로 X라는 것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붕소랑 산소는 둘 다 1분의 3, 2분의 6이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럼 여기서 한번 따져봐야겠지. 근데 지금 봤더니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Z는 1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한번 보면은 리튬은 없고 붕소는 1이고 얘는 4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붕소는 1이기 때문에 Z가 붕소가 되고 Y가 산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서 A는 4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리튬이다 맞고, 그다음에 Y는 니은은 A는 4이다 맞고, 그다음에 Z에서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묻고 있는데 Z는 붕소기 때문에 몇 개가 돼야 돼? 1S에 2개, 2S에 2개, EP에 하나, 즉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2개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은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다. X에서 Z의 홀전자수의 합은 2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에서 Z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합은 6이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뭐뭐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XSZ의 홀전자수의 합은 2라고 했으니 2가 될 수 있는 조합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홀전자수의 합이 이제 2가 되려면 200 또는 110밖에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2주기에 있는 애들의 홀전자수를 모두 써봤더니 리튬부터 네온까지 이렇게 위에처럼 이렇게 작성이 되더라. 그 다음
피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합이 6이래 6. 그러면은 피오비탈에 대한 전자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200 같은 애를 했을 때 혼자서만 네온 같은 경우에는 피오비탈을 6개를 먹고 있어. 그럼 이런 애들은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3개 합쳤을 때 6개가 돼야 되니까. 만약에 뭐 배치가 되려면 리튬, 베릴륨, 네온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홀전자 수를 만족을 하지 않고 있죠. 1, 0, 0이니까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네온은 완전 배제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실제로 이제 피오비탈을 다 더했을 때 6개가 되는 몇 가지 조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일단은 바로 보이는 거는 뭐 2, 4, 뭐 0, 뭐 이런 애들이 있고 또는 뭐 1, 6, 0, 뭐 이런 애들이 있네요. 쌤이 지금 보기에는. 그럼 조합을 해봤을 때 홀전자 수의 개수를 한번 보면 돼요. 일단은 2, 4, 0,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면은 홀전자 수가 이미 탄소랑 산소랑 더했을 때 4개가 넘죠. 2를 훨씬 넘어서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쌤이 방금 봤던 붕소랑 플루오린을 비교를 해봤더니 1로 홀전자 수 2개 만족하네. 그럼 홀전자 수가 2가 되기 위해서는 베릴륨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마 이 조합을 만족할 것이다.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 X가 제일 크다 했으니 그럼 얘가 플루오린, 붕소, 베릴륨이 될 거예요. 그래서 Z의 전자 배치를 물어봤으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그림은 원자 XSZ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X는 지금 들뜬 상태이다 돼 있는데 들뜬 상태가 맞나? 지금 보니까 그럼 들뜬 상태를 할 때는 싸움 원리, 그 다음 파울리 베타 원리, 그 다음에 훈트 규칙을 보면 된다 했는데 지금 뭐를 만족 안 하고 있어? 파울리 베타 원리 잘 만족하고 있고 훈트 규칙도 잘 만족하고 있는데 싸움 원리를 만족하지 않았죠. 전자를 아래부터 차근차근 안 했기 때문에 얘는 들뜬 상태이다. 맞고 Y는 훈트 규칙을 만족한다. 맞나요? 그치? 홀전자 수가 지금 최대로 잘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싸움 원리 만족하고 파울리 원리 베타 만족하고 훈트 규칙 만족해서 얘는 바닥 상태가 되겠네요. 그다음 Z는 바닥 상태일 때 홀전자 수가 3이다 돼 있는데 Z는 싸움 원리 만족하고 있고 파울리 베타 원리 만족하고 있고 훈트 규칙을 만족 안 하고 있죠. 지금 에너지 준위가 같은 데서 홀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닥 상태로 둔다면 이런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들뜬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 상태면 홀전자 수가 3이 맞습니다. 다음 가다에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와 들뜬 상태 전자 배치로 옳은 것은 바닥 상태일 때 전자 배치 가능한 거 보자. 일단 얘도 보면은 싸움 원리는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파울리 베타 원리 만족하나요? 이미 얘는 불가능한 배치야. 이제 한 오비탈인 전자가 2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다른 애들은 훈트 규칙이나 싸움 원리 같은 애들은 얘네들이 뭐 조금 불만족하더라도 들뜬 상태가 되지만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않으면 이거는 존재 불가능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만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얘는 바닥 상태나 들뜬 상태를 따질 수가 없는 상태. 나의 경우를 봤더니 나는 싸움 원리를 만족 안 하고 있죠. ES부터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져서 안 되고 파울리 베타 원리는 잘 만족하고 있고 훈트 규칙도 잘 만족하고 있네요. 얘는 따라서 들뜬 상태, 하나라도 만족을 안 했기 때문에 들뜬 상태가 되고 다의 경우는 바닥 싸움 원리 잘 만족하고 있고 파울리 베타 원리도 잘 만족하고 있고 훈트 규칙도 전자가 하나하나 채워진 다음에 하나가 더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맞죠. 그래서 다가 바닥 상태가 되고 들뜬 상태는 나가 돼야 되는 것이 맞겠네요. 가는 아예 불가능한 배치입니다. 다음 원자 X에서 Z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X의 배치는 싸움 원리를 만족한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채워졌기 때문에 싸움 원리 만족하는 거 맞고요. Y의 전자 배치는 훈트 규칙을 만족한다. 아니죠. 같은 에너지 상태에서 홀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훈트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바닥 상태 원자의 홀 전자 수는 Z가 Y보다 크다. Z는 지금 바닥 상태가 아니죠. Z는 지금 얘가 싸움 원리를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닥 상태로 배치를 만들어주면
이런 상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즉 Z는 홀전자수가 2개가 되고 그다음에 Y는 홀전자수 얘를 하나를 1로 옮겨줘야 되겠네. 즉 이런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3개가 들어가야 돼요. 즉 Z가 2개, Y는 3개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죠. 답은 1번. 일단은 원자의 3개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